얘들 아까 192쪽에 28번 문제 답 21입니다. 21 요거 하고 그리고 다음 단원으로 나갈게요. 보자. 요렇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수를 요렇게 미지수로 쓰고 여기 제시되어 있는 걸로 식 만들게. 안경은 A 플러스 B야. 렌즈는 B 플러스 C야. 그리고 아무것도 착용해보지 않은 게 D죠, 그쵸? 그리고 얘는 A 뿔, B 뿔, C 뿔, D가 되는 거네. 이제 하나씩 한번 구해보자. 먼저 D 여기다 넣으면 7이야. 그쵸? 그럼 여기 7. A 플러스 B 여기 17이야. 그 합치면 23이니까 C가 얼마야? 6이죠, 그쵸? C가 6인 거 확인했네. 그럼 C 여기다 넣으면 B 얼마니? 9. 그 다음에 A만 구하면 되네. B 여기다 넣으면 A 얼마야? 8.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찾는 것까지 문제 없었을 거야, 그치? 근데 이 문제는 그 마지막 표현이 되게 어려워. 마지막 표현이 뭐라고 써있냐면 안경을 착용한 경험이 없거나, 그럼 안경을 착용한 경험이 없다라는 말은 안경의 여집합이야. 안경의 여집합. 그리고 렌즈를 착용한 경험이 없는 애는 렌즈의 여집합이야. 그럼 이거랑 이거를 그러니까 요거나 요거인 사람을 찾는 거니까 둘이 합집합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각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얘랑 얘랑 같은 거 이해돼? 그러면은 B를 빼면 되네, 전체에서. 그럼 B가 얼마요? 9네, 그치? 그럼 전체 30에서 9 빼니까 답은 21.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집합 파트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집합 자체의 그 용어나 이런 것들은 뒤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파트는 연습 문제까지 했고, 계속 얘기하지만 집합의 연산, 그러니까 집합에서 배웠던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갖고 모양 바꾸면서 뭐 하는 거, 그 파트는 여기서 단독으로밖에 몇 개 안 나와. 나오는 것도 딱 정해져 있고, 유형들이. 그 부분은 연습 문제조차 안 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부분,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 파트는 집합 단독으로 나오는 문제에서 꽤 잘 나오는 유형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연습 문제까지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도형의 이동이랑 집합은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한 거고, 이제부터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야 돼. 이제부터는 다 중요도가 높은 내용들이 이제 또 연습으로 나와서 이제부터는 빠지는 거 없이 다 할 겁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 보자, 교재로 가면 몇 페이지냐? 198쪽. 198쪽으로 올게요. 보자, 얘들아, 지금 198쪽에 뭐 명제, 조건 이런 말들이 써 있는데 요게 되게 뜻이 비슷해. 되게 뜻이 비슷한데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먼저 명제에 대한 얘기부터 할게요. 명제라는 것이 뭐냐? 명제라는 거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뜻하는 게 명제야.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 반 100점 인원수는 14명이다. 얘들 이게 참이건 거짓이건 참이나 거짓인 걸 알 수 있어, 없어? 점수를 조사하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명제라고 부르는 거야. 얘를 명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잘생겼다. 얘들 이거 참이냐 거짓이냐 알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기호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은 이제 명제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조건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비슷한데 달라. 얘는 반드시 미지수가 존재해야 돼. 반드시 미지수가 존재한 상태에서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구분되는 문장이나 식이야. 그러면 얘는 딱 눈으로 봤을 때는 참거짓이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미지수에 어떤 숫자를 넣어봐야 참인지 거짓인지 얘기를 하는 건데 얘들아 우리 요거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뭐라고 부르죠? 방정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에 방정식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에도 미지수 하나 넣어서 우리가 배운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죠.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부등식도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x는 뭐 8의 약수 이런 것들. x는 8의 약수 문장으로 썼지만 x에 만약에 1을 넣으면 참이지만 3을 넣으면 거짓이 되죠.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조건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명제와 명제가 아닌 것, 조건과 조건이 아닌 것, 그 다음 명제와 조건 요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선생님 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삼각형 내각의 크기는 같다. 얘들아 이거 명제니? 이거 명제야? 조건이니? 아니죠. 그렇죠? 얘는 명제입니다. 얘는 명제.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어이없는 거는 좀 뺄게요. 보자. 명제일까 조건일까? 명제손. 나 이거 명제다. 이 문장 명제 같다. 조건이다. 명제죠. 그쵸? 명제죠. 얘들아 그냥 문장을 읽어보는 거야. x가 3이면 2x는 6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문장을 읽었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이 되네. 명제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똑같은데 모양만 바꿔볼게. 뭐 예를 들어서 실수 x에 대하여 2x는 6이다. 이거 명제의 조건이게. 이번에 조건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이것만 보고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어? 이 식이 참이라는 거 없죠? 모르죠? 그쵸? 해를 찾아야 참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넣으면 거짓되고 3 넣으면 참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된다는 거야. 그느드름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와. 아니 무조건 나와. 알겠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제와 조건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야. 아주 어렵지는 않죠? 그렇죠?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익숙해지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이게 너무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찾아라 문제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찾게 되는데 그냥 우리가 말할 때 있잖아요. 그냥 말할 때 조건이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명제로 말할 때도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기는 해. 근데 너무나 비슷한 뜻을 갖고 있어서 근데 정확하게 이거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만 주의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정이라는 언어도 배울 건데 부정이라는 언어는 그냥 말 그대로 반대의 개념이야. 반대의 개념. 여기서 말하는 뭐의 반대냐? 제시된 명제나 또는 조건에 반대되는 얘기를 우리가 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루트 5는 유리수이다. 처음 명제니 조건이니 아무것도 아니니 명제야. 그치? 명제야. 근데 얘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거짓인 명제네. 그치? 거짓인 명제야. 그러면 얘를 부정해 볼게. 우리가 수학에서 부정한다라는 말은 반대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 루트 5는 그냥 편하게 할게. 먼저
유리수가 아니다가 부정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조금 더 배운 사람처럼 써보자. 유리수가 아닌 수를 뭐라고 하죠? 무리수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게 부정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이거 참이니 거짓이니? 참이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을 서로 부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처음 제시되어 있었으면 얘가 부정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7은 소수이다. 7은 소수이다. 얘들아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그러면은 7은 부정해보자. 뭐가 돼? 소수가 아니다. 그렇죠? 소수가 아니다. 근데 조금 더 또 배운 사람처럼 얘기를 하면은 소수의 반대말이 뭐야? 합성수. 그리고 우리 약수의 개수로 분류할 때 3개로 분류해야 돼. 약수가 2개인 수가 소수야. 3개 이상의 수가 합성수야. 그럼 뭐 안 했어 지금? 2개랑 3개 이상 했어. 뭐 안 했어? 1이죠. 1. 약수가 1개인 수. 그치? 그러니까 원래 소수의 반대말이라고 하면은 실은 1이거나 합성수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알겠지? 근데 뭐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표현해도 되고 문제도 자유롭게 표현을 해줄 거야. 이거는 거짓이야 참이야? 이건 거짓이죠? 그래서 이 두 관계도 부정이라고 할 거야. 그럼 결론을 한번 내보자. 얘들아 참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명제를 부정을 한다면 그 참거짓의 존재가 같이 바뀌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짓인 명제를 부정했기 때문에 참인 명제로 바뀌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치? 그래서 명제를 부정을 하면은 참거짓도 같이 바뀐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조건도 부정할 거거든? 얘들아 그럼 문장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리을 다음 쪽 오른것을 찾으세요. 조건을 부정을 하면 참거짓도 같이 바뀐다. 참이야 거짓이야? 이 말 맞아 틀려? 틀린 말이죠. 그렇죠? 조건은 참거짓을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문장만 갖고 참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는 문장이 조건인데 그걸 부정한다고 참거짓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거기 명제 박스, 조건 박스 2개가 나눠져 있는데 그 사이 공간에다가 필기를 해놓으세요. 명제의 부정은 참, 거짓이 같이 바뀐 조건은 아님. 이 정도만 써놓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나중에 지나가다가 봤을 때 명제의 글씨가 너무 안 좋죠? 아래쪽에서 이게 힘들어서 명제의 부정은 참, 거짓이 같이 바뀐 조건은 아님. 이게 조금 그 단원이 선생님 생각이랑 좀 다르게 나눠져 있어서 뒤에 있는 얘기가 좀 섞여서 나올 거거든. 그래서 같이 설명을 해줄 테니까 같이 한번 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이다. 얘들아 봐봐. 이제 요거 이제 한번 얘기해 볼게. 얘들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이다 라는 이제 문장이 있어. 얘들아 먼저 이거 명제야 조건이야? 이거를 딱 봤을 때 참이냐 거짓이냐를 알 수 있지? 그치?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그쵸? 그럼 얘는 명제인 거야. 명제. 알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요거를 이렇게 할 거야. 조금 식을 바꿀게.
선생님이 앞에 있는 단어도 같이 바꿨네. 모든 실수라고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얘가 언제나 참여해야 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한글로 이해하면 돼. 그치? 근데 어떤 실수라고 한다면은 무수히 많은 실수 중에 어떤 거 하나를 적용했을 때 얘가 참여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거 먼저 명제야 조건이야? 이거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쵸?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조건을 선생님이 부정해 볼 거야. 이 조건을 부정.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건을 소문자 알파벳으로 쓰거든. 소문자 알파벳. 선생님이 그 단어는 잘 모르겠는데 P라는 알파벳을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부터 조건이 하나씩 추가될수록 P 다음 알파벳은 P, Q, R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해. 그러면은 조건을 부정할 때는 기호로 표시를 할 건데 조건을 부정하면은 요렇게 물결 표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저 알파벳을 그대로 써주면 돼. 그래서 이 물결의 의미가 부정을 뜻하는 의미고 읽을 때는 not이라고 읽어. 선생님이 스펠링을 몰라서 한글로 쓴 건 아니야. 알겠지? 근데 not P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not P 이렇게 얘기하면 P라는 조건을 부정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건의 부정은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부정은 어쨌든 반대를 얘기하는 거잖아.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부정해줘야 돼. 봐봐.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뭐라고 썼었죠? 어떤 전에? 모든이란 말과 어떤이라는 말이 수학에서는 반대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값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모든은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거니까 두 개가 반대 개념인 거야. 그래서 얘를 부정하면 이렇게 돼. 모든 실수를 부정하진 않아. 이런 모든 단어를 부정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부정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어. 대하여. 얘도 부정되어야겠죠, 그렇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EX는 4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야. 알아들었지, 그치? 알아들었지?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는 참여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부정을 하는 게 조건의 부정인데 조건의 부정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쓰는 수학 기호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조건은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얘기할 때가 많거든. 그래서 수학 기호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봐봐. Q라는 조건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쓸게. X 플러스 1이 4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 이거 조건 맞죠? 참일 때도 있지만 거짓일 때도 있는 거잖아. 값에 따라서. 그렇지? 그러면은 not Q라고 하면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수직선으로 생각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거의 반대를 얘기해야 되니까 빵꾸가 어떻게 되겠어? 색칠로 바뀌고 화살표 방향도 같이 바뀌는 거야. 알아들었지? 그치? 그러면 not Q는 우리가 이렇게 바꿔줘야 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조건에 대한 부정은 참거짓을 이렇게 명제처럼 논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조건 자체가 참거짓을 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조건을 많이 부정을 할 거야. 우리가. 그래서 조건의 부정을 모든 식에 대해 선생님이 부정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써줄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방정식일 때는 등호가 안등호가 되는 거고, 그치? 그리고 부등식일 때는 부등호의 모양이 이런 형태로 바뀐다. 요 정도가 가장 많이 쓰이니까 요 정도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 추가한 게 뒷부분에 나오는 모든과 어떤이라는 말. 그 부분도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의 부정을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혼자 또 떠들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지겨우니까 201쪽으로 와봅시다. (201쪽에) 다 풀어도 되겠다. 201쪽 아래쪽에 기본 연습 두 문제 있죠? 그 쪽에 다 풀어보자.
불러줄게. 어느 정도 다 했다 보이면. 밑에 건 좀 문장을 써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조금 시간 줄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됐죠? 보자. 1번부터 볼게요. 명제인 것만 고르자. 니은 디귿이죠. 그리고 참거짓을 얘기하자. 니은은 거짓, 디귿은 참. 더 뭐 특별한 얘기 안 해도 되죠? 리을은 뭐냐? 리을 조건이죠. 리을은 조건. 그 다음에 2번 선생님이 그냥 부정을 다 불러줄게. 우선 1번은 소수가 아니다로 바꾸면 되고, 2번도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다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얘들 2번에서 주의할 게 있어. 이런 것도 함정보기 같은 걸로 많이 나오는데,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 그러면 부정을 하면서 정삼각형은 예를 들어서 직각삼각형이다 이런 식으로 뒷부분을 바꾸면은 이게 부정이니? 아니죠, 그렇죠? 부정이라는 말은 반대되는 개념이어야 되지 다른 개념을 뜻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에 반대 개념은 없는 거니까 이럴 때는 그냥 이다 아니다로 그냥 표현해주면 돼. 그 다음에 3번 2 더하기 3은 그냥 5. 그 다음에 4번 5가 8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바뀌면은 참거짓은 거꾸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은 부정이 참, 2번은 원래께 참, 그리고 3번은 부정이 참, 그리고 4번은 원래께 참. 그럼 반대로 거짓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다. 그냥 용어 설명 정도 한 거고, 그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계산을 좀 이제 시작을 할 거야. 다시 한번 시간을 좀 봐주세요. 얘들아, 진리집합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조건의 참인 집합이야.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집합.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나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게 약속인지 그냥 대체적으로 그렇게 쓰는 건지까지는 선생님이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건은 P 같은 소문자 알파벳들을 쓴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진리집합은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이고 약속까지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진리집합은 그 조건, 예를 들어서 소문자 P라고 했을 때 이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같은 알파벳으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알겠지? 그 조건을 예를 들어서 Q라고 한다면 그거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Q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x 플러스 1은 2라는 조건이 있어. 그러면은 얘의 진리집합은 얘를 참으로 만드는 x 값을 뜻하는 거니까 누구야? 1이죠. 그렇죠? 요게 진리집합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Q라는 조건이 자연수 x가 있고 x 플러스 1이 뭐 7보다 작다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Q라는 진리집합은 얘 P라고 해놓고 왜 선생님이 Q라고 썼구나.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Q로 표현을 해주고, 이거 이해하면 6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 2, 3, 4, 5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배웠잖아 지금. 이 배운 집합들을 이제부터 명제라는 것을 하면서 그거에 해당되는 옳은 것들을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집합을 배운 거야. 집합은 단독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 배운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진리 집합이라고 합니다. 봅시다. 한쪽 넘겨볼게요. 일단 거기 위에 P 또는 Q, P 그리고 Q라는 제목으로 써 있는 거 찾았니? 202쪽에 그거는 우리가 선생님이 그 수업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리고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치? 또는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야. 그것만 그냥 구분할 줄 알면 돼. 알겠지? 그래서 그 정도만 알면 되고 202쪽에 3, 4번 다 풀어보자. 이것도 불러줄게요. 어렵지 않아서. 숙제 문제만 쓰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 불러주고. 보자, 우선 답 한번 불러주고 같이 보자. 먼저 3번에 1번. 조건 P의 진리집합은 1, 3, 5. 조건 Q의 진리집합은 1.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대문자 P는 대문자 Q는 이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그냥 집합기호만 써서 표현해도 되고. 그 다음 3번에 2번 조건 Q의 부정은 2x-1이 3 이상이 되게끔 부등호 바꿔주면 되고, 그거에 해당되는 진리집합은 2, 3, 4, 5, 6까지죠. 그렇죠? 전체 집합 6까지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P 그리고 Q, P랑 Q에 같이 해당되는 애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1과 3, 그 다음에 2번 not P 또는 not Q니까 not P에 해당되기도 하고 not Q에 해당되기도 하는 찾는 거죠. 그래서 2, 4, 5, 6, 7, 8이 됩니다. 답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부분을 살짝 정리를 해주면서 새로운 내용 하나만 조금 추가를 좀 시켜줄게요. 같이 봐주세요. 지금 3번에 2번 얘기할 건데, 얘들아 봐봐. 보세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Q라는 조건이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not Q는 2x-1하고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봐봐. 얘는 Q라는 진리집합을 갖잖아. 그러면 얘는 진리집합이 뭐가 되냐면은 2하면 4 되고 2로 나누면은 x는 뭐냐? 2보다 작단가? 그치? x는 2보다 작다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진리집합은 1이 되는 거야. 괜찮지? 그치? 그럼 여기서 잘 봐.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여기서 계산할게. 2항하면 4 되고 2로 나누면 x가 2 이상이 되잖아. 여기가 괜찮죠? 요거에 해당되는 진리집합은 2, 3, 4, 5, 6이 되는 거죠. 여기가 괜찮니? 그러면 잘 봐. 얘랑 얘가 서로 전체 집합 안에서 반대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괜찮아? 그러면은 어떤 조건을 부정한 다음에 진리집합을 구하면은 부정하기 전 진리집합의 무슨 집합이게? 여집합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풀면서 눈치챈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면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얘와 얘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집합을 구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쉬운 거에 진리집합을 구해놓고 여집합을 씌워버리는 게 더 쉽고 빠르게 구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차 부등식에서 제일 많거든. 전체 집합이 1에서 8까지라고 해보자. 전체 집합이. 근데 내가 원래 얘기하고자 하는 조건이 이렇게 있어.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조건이야. 근데 이 조건을 부정한 거에 진리집합을 찾으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면 부정된 조건을 찾고 수직선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의 진리집합을 찾은 다음에 여집합을 씌우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2, 3, 4잖아. 얘의 진리집합이. 그럼 1, 2, 3, 4, 5, 6, 7, 8 중에 2, 3, 4 빼고 나머지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조건에 부정을 하면 진리집합을 찾았을 때 조금 더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하면 해가 되는 원소들을 찾았을 때 부정하면 여집합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야. 부정한 진리집합들은. 이해됐지? 그치?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매우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풀면서 충분히 눈치챌 수 있는 영역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활용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다. 그럼 이제 이것도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봐봐. 또 정리를 해볼게. 우리가 지금 영재를 집합의 시선으로 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 지금 하는 게. 이제 해볼게. x는 6의 약수. 얘의 진리집합은 6의 약수 뭐 있냐? 8 중에 1, 2, 3, 6인가? 그다음 q의 진리집합은 홀수가 1, 3, 5, 7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p 그리고 q라는 거는 p와 q에 같이 있는 애를 뜻하네. 그럼 얘를 진리집합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게. P라는 진리집합과 Q라는 진리집합에 뭘 의미하는 거야? 교집합을 의미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1, 2, 3, 6과 1, 3, 5, 7의 교집합이니까 얘는 1과 3이 되겠죠. 괜찮지? 그치? 어렵지 않지? 그치? 그럼 또는 무슨 집합일까?
합집합이 되는 거겠죠. 왜냐면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니까. 알아들었어? 그러면은 봐봐. not p라는 거는 얘의 여집합이니까 p의 여집합이야. 그쵸? 얘는 얘의 여집합이니까 q의 여집합이야. 그럼 또는이니까 무슨 집합이라고? 잘 봐. 그러면 내가 이걸 찾을 때 이렇게 찾아도 되겠네.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활용하는 거고, 이게 공식도 아니고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야. 이건 개념이 아니야. 알겠지? 그냥 내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방법으로도 풀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꼭 이렇게 풀어야만 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밑에다가 노란색으로 써준 거 4번 문제 밑에다가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기도 한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이거 3번 문제 두 번째 거거든. 거기다가 같이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우리 함수도 배울 건데 함수도 막 집합으로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계속 집합으로 얘기를 해. 계속. 그래서 집합이 이제 점점 익숙해질 거야.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은 안 돼.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선생님이 이제 수업 순서를 바꿔서 해갖고 오른쪽에 그 어떤 모든 요거에 대한 또 부정 이런 거 하는 거 나오거든. 그것도 바로 메모 다 끝나면 바로 시작해 볼 거예요. 메모 다 하면은 그 옆에 203쪽 푸시면 돼요. 선생님 여기서 지웠다. 여기서 설명했던 내용이거든. 선생님이 순서를 좀 바꿔서 얘기했는데 똑같은 내용이니까 203쪽 풀어볼게요. 얘들아 다 했죠? 아닌가? 203쪽이거든. 조금 더 줄게. 거기 밑에도 문장을 다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타자가 내리서 하는 게 있어. 집에 노트북 말고 그 PC 있잖아, 그 데스크탑. 그게 없는 사람 있죠? 있죠. 요새는 다 컴퓨터 잘 많이 안 쓰죠. 태블릿을 훨씬 많이 쓰죠. 노트북이거나, 그치? 아니 무슨 어떤 선생님이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 거의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다 되고 웬만하면. 일단 숙제 선생님 저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냈잖아. 잘 체크해서 해. 안 배운 부분이 중간에 껴있기도 하고 선생님이 그냥 개념 설명을 다 때려버리고 숙제만 조금 내면 또 다음에 또 그 숙제할 때 그 전전 시간에 배운 개념을 숙제로 하다 보면 또 좀 까먹고 헷갈릴 수도 있어서 좀 쪼개서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렇게 나눠서 냈으니까 저 블랙 라벨이 지금 대충 세보니까 한 30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 30문제 초반. 그리고 저 밑에 RPM이 저거는 그냥 빼면 되는 거죠. 34문제 정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합치면 한 거의 70문제 정도 될 거야. 70문제. 선생님이 처음에 우리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했죠. 수요일은 50문제, 금요일은 100문제 낼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했잖아, 그렇지? 네, 그게 최대치고 어쨌든 저 정도 오늘 할 거고 지금 시간이 우선 수업 더 3교시 하고 4교시 조금 더 하고 아마 숙제할 시간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숙제 좀 하고 밀린 것도 좀 하고 4교시에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질게요. 지금 203쪽 다 됐죠? 우선 다 먼저 불러줄게. 5번에 1번은 거짓, 그쵸? 5번에 2번은 참거짓만 분류하면 되고 6번은 먼저 부정을 해야 돼. 그럼 모든 실수가 뭐가 되냐면 어떤 실수가 되는 거야. 어떤 특정한 수를 얘기하는 거고 어떤 특정한 x, 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보다 작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작을 수 있니? 없죠, 그렇죠? 같을 수는 있지만 작을 수는 없죠. 그래서 거짓이 되는 거고 2번의 부정은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가 돼. 그렇지? 그래서 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아까 선생님이 표현을 살짝 잘못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6번은 조건이 아니라 명제죠, 그렇죠? 그냥 그 문장 자체로 참거짓을 얘기할 수 있죠. x를 대입해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명제니까 얘도 부정을 했을 때와 부정하기 전에 참거짓이 반대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같이 계속 이용이 될 거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지금 배운 문제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는지 볼게요. 205쪽으로 보세요.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는 고3 때까지 계속 따라다닐 거야. 그거 3개가 조금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공부할 때 힘들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 언제 채워야 되냐면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준비할 때 그때 마지막 기회야. 그때 채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때 205쪽에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생각을 해요. 이제 여태까지 배운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면은 조금이라도 쉽게 풀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한번 막 적용을 해봐. 위에 보지 말고 생각해. 알면 되게 쉬워. 알면 되게 쉬운데 그걸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공부를 지금 하는 겁니다. 위에 보지 마. 위에가 비슷한 유형이 있어서.
다시. 그렇지. 아유, 잘한다. 다시. 그렇지. 그렇지. 다시. 나는 지금 시간이 있으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분 후에 같이 풀 거야. 그리고 다른 문제로 다시 한번 해볼게. 선생님 푸는 거 보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보고 3교시로 마칠게요. 야, 자연수의 최소값 얘기하는데 답을 3분으로 쓰면 문제 안 읽었어요 하는 거야. 그렇죠. 보자, 칠판 보세요. 선생님이 두 가지 풀이를 보여줄 건데 둘 중에 편한 걸로 해 절대 아닙니다. 둘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보세요. 얘들아, 먼저 이 문제는 2차 부등식의 개념 문제입니다. 2차 부등식의 개념 문제. 잘 봐. 잘 봐. 언제나야, 그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언제나 이 2차 함수가 이거 2차 함수로 보여? 아래로 블록해, 위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한 애가 0보다 크니까 x축 위에 떠 있다 라는 뜻이죠. 그 말이 거짓이 돼야 된대.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을 보자마자 그래프부터 그려야 되는 거야. 뭔 말이냐면 저게 거짓이 되려면 x축 위에 접하거나 x축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되면 거짓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떠올라야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 뭘 써야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얘들아,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면은 무슨 식스란 소리야? 판별식스란 소리죠.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으로 연결을 해서 4k 제곱 마이너스 10k가 이 두 가지를 만족하려면은 0 판별식이 0보다 이거는 뭐야? 같다야. 이거는 뭐야? 크다야. 그치? 맞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괜찮아? 괜찮아. 그치? 그래서 이게 그냥 명제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는 게 이거야. 잘 봐야 돼. 여기까지 할 수 있어야 돼. 부정을 이용할 때가 진짜 많아. 무슨 소리냐면 잘 봐봐. 야, 거짓일 때에 뭐를 찾아 라는 얘기를 하면 사람의 그 메커니즘이 참인 거 찾는 건 편한데 거짓이면 오히려 오류가 나게끔 찾아. 이게 되게 어려운 순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문제의 부정에 대한 표현이 없더라도 부정을 활용해줘야 돼.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지금 한 말? 그러면 얘를 부정하면 참이 되겠죠? 그렇죠? 얘를 부정한 명제를 써볼게. 그러면 무슨 실수? 어떤 실수가 되는 거죠? 어떤 실수에서 2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5k가 0 이하다가 참이 되게 하는 k를 찾아. 이런 문제가 된 거야 이제.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은 노란색이 더 쉬워. 이 문제는. 근데 어떤 문제는 이게 쉽고 어떤 문제는 이게 쉬운데 어떤 문제는 무조건 이걸로 하지 않으면 그걸 생각해내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정방향으로 푸는 것과 역방향으로 푸는 걸 다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표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참이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 지금. 그치? 그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함수가 그려져 있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랑 이걸 뜻하는 거네. 결론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치? 그래서 참으로 정방향으로 잘 안 떠오르는 문제는 역방향으로 생각하는 거다. 알겠죠? 우선 쉬었다가 4교시에